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짧게 정리해봤습니다. 우선 펀드가 뭐냐고요?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주식이나 채권,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. 그런데 이 사모펀드는 뭐냐? 비공개적으로 소수에게 투자 자금을 모으는 형태를 말하죠. 일반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개인 대 개인, 사인 간의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고요. 그렇다 보니 운용에 제한이 없고 유연한 투자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수익률도 쑥쑥 올라가죠. 공모펀드는 한 종목에 10% 이상 투자할 수 없습니다. 어떤 제한이 엄격한 건데요. 이 사모펀드는 그런 비율이나 제한 등이 자유롭죠. 그런데 이 또 사모펀드는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, PEF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이 PEF는 대형 운용사가 특정 기업의 지분을 사들여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이 기업 가치를 상승시킨 다음 투자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를 말합니다. 이를테면 MBK 파트너스라는 PEF가 홈플러스나 코웨이 등을 사들일 때 조성한 펀드가 바로 PEF입니다. 모험 자본 역할에 적극적인 거죠. 이게 무슨 말이냐? 과거에는 기업이 부실해지면 이 산업은행에 구조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등 선택지가 몇 개 없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PEF가 등장하면서 대규모의 투자금을 끌어들인 뒤에 부실한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고 이 기업을 회생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. 자산가들에게는 높은 수익률로 돈을 벌어다 주고 이 부실 기업도 살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새 공모펀드도 앞질렀는데요. 390조 원 규모인데 곧 400조 원 시대가 열릴 거라는 거죠. 그렇다면 이제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에 대해서 알아보죠.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코링크 PE가 만든 블루코어 밸류업이라는 사모펀드입니다. 아까 말한 PEF,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인데요. 그렇다면 이 코링크 PE가 투자한 회사를 봐야겠죠. 웰스 CNT라는 가로등 전멸기를 만드는 비상장 회사입니다. 여기까지가 조 후보자가 투자했던 사모펀드들의 팩트들이고요. 그렇다면 이제부터 논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먼저 허위 약정 논란입니다. 약정은 75억을 했는데 투자금은 10억을 했다. 이면 계약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인데요. 이 조 후보자 측은 출자 약정 금액은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도 없고요. 추가로 납입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. 애초 약정이란 건 그만큼 돈을 낼 수 있고 그만큼 돈을 내겠다는 어떤 약속의 의미를 계약서에 적는 겁니다. 그런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 더 많은 돈을 내겠다? 이건 허위, 이면 계약이라는 거죠. 이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. 실관계가 뭐 다른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정확하다면은 네. 그러면은 저 GP가 허위 보고를 하고 네. 그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 되죠. GP가. 두 번째는 가족펀드 논란입니다. 이 가족펀드를 조성해서 아들과 딸, 자식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. 기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회자가 됐던 기사가 있는데요. 이 기사 2010년도 기사 한번 볼게요. 자산가 김 씨가 19억을 투자하고 아들이 1억 원, 투자 2명으로 이뤄진 사모펀드가 있었는데 이 사모펀드가 30% 수익을 올리자 김 씨가 이익금 70%를 환매 수수료로 내고 펀드를 중도 해지했습니다. 이때 환매 수수료는 3억 9,900만 원. 이 돈은 규정에 따라서 다른 투자자인 아들에게 넘어갔는데요. 국내 주식형 펀드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김 씨는 아들에게 세금 하나 내지 않고 거액을 증여한 셈이죠. 현재까지 나온 팩트들로는 출자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펀드인 이 팩트들은 맞습니다. 하지만 아까 그 사례처럼 환매 수수료를 내고 다른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할지 말지는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. 자본시장의 한 전문가는 이게 강남에서의 한 투자 방식일 수는 있지만 이 조 후보자의 가족이 그렇게 할지 말지는 아직까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논란은 이 민정수석이라는 지위가 투자에 활용됐는지 여부입니다.
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의혹인데요. 코링크 PE는 17년 8월 웰스 CNT에 투자를 했는데 이후 관급공사 수주 매출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.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이후 투자가 이뤄진 건데 야당은 업체가 특혜를 본 게 아니냐,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저촉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금융당국도 잘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검찰이 반드시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는 게 금융당국과 시장 관계자들의 시각입니다. 마지막 논란,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,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노렸냐 하는 점입니다.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펀드기 때문에 간접 방식이라 허용을 한 건데 실제 성격은 주식 투자 범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. 오히려 어떤 주식 투자보다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거죠. 예를 들어 금융위원장이 투자한 PEF가 저축은행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어떨까요? 블라인드 펀드라고 할지라도 이 민정수석이 우리 펀드에 돈을 댔어요. 믿고 맡기세요. 이렇게 했으면 일반적인 투자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?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시장 관계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현재까지 나온 팩트들로만 봤을 때는 조 후보자에게 문제를 묻기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. 허위 약정 논란, 이것도 운용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. 하지만 조 후보자의 투자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고 이상하다는 것도 여전히 한 목소리고요.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만큼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투자 여부가 있었는지, 그리고 펀드 운용에 관여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있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. 아마도 검찰 결과가 나와야 이 논란의 종지부도 찍힐 것 같고요.